현재 이 페이지는 쇼피파이 쇼핑몰을 처음 시작할 때 제공되는 기본 테마의 페이지 디자인입니다. 80% 이상 대부분의 초보자분들은 혼자서 시작했다가 복잡하고 어렵다는 이유로 이 상태에서 편집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만 제대로 따라하며 배운다면 여기 페이지처럼 이전과 같은 기본 테마를 사용해서 훨씬 전문적인 디자인 느낌의 자신만의 쇼핑몰을 혼자서 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쇼피파이에서 제공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자동 제품 설명 생성 기능을 통해 고민한다고 시간이 오래 걸렸던 상품 설명을 단 몇 초 만에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관심 있다면 이 기회를 통해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기 전에 이런 가이드 영상을 앞으로도 기대한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 채널 구독, 그리고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현재 이 영상 아래 남겨놓은 링크를 통해 방문하면 가이드벤에서 제공하는 가이드 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 페이지는 초보자들이 단계별로 따라하며 완료한 부분은 직접 체크하고 새로 업데이트되는 내용이 있다면 참고하며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강좌의 전체 흐름을 먼저 살펴보고 싶다면 이 가이드 페이지를 통해 살펴보시고 첫 단계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계에선 쇼피파이에 대해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쇼피파이로 만든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이트들을 살펴보면 에너지 드링크로 유명한 레드불 쇼핑 사이트, 누구나 하나쯤 가지고 싶어하는 카메라인 폴라로이드 사이트, 딱히 설명이 필요 없는 넷플릭스 쇼핑 사이트까지 다양한 유명 브랜드에서 사용하고 있고 직접 방문해 보려면 참고하기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는 플랫폼에 따르면 현재 매일 쇼피파이를 관리하며 운영하는 사람은 210만 명에 이르고 480만 명이 자신의 온라인 쇼핑몰로 쇼피파이를 선택했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쇼피파이는 인기 있는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 중 하나로 단순히 쇼핑몰 제작뿐만 아니라 재고 및 배송 관리, 마케팅, 데이터 분석 등 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모든 기능들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른 주요 쇼핑몰 관련 플랫폼들과 비교했을 때 쇼피파이만의 장점 3가지를 생각해보면 첫 번째는 직관적이고 간단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쇼핑몰 제작 플랫폼은 일반 홈페이지 제작과 다르게 추가적으로 설정해야 할 많은 부분들이 있고 제공하는 인터페이스가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사용하기가 더욱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높은 보안 수준입니다. 쇼피파이에서는 기본적으로 SSL 인증서를 무료로 제공하고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가능한 가장 높은 보안 수준을 유지하고 사기 방지 기능을 제공하여 의심스러운 활동이나 거래를 식별해서 방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최적의 드랍시핑 플랫폼입니다. 참고로 드랍시핑은 상품 재고, 포장, 그리고 배송 없이 도매업자에서 고객에게 제품을 바로 배송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수익 모델입니다. 쇼피파이는 드랍시핑 비즈니스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앱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다면 꼭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쇼피파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직접 경험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 페이지로 돌아가 주세요. 완성된 사항에 모두 체크한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가 주세요. 이번 단계에서는 쇼피파이를 무료로 사용해 볼 수 있는 체험판 계정을 만들고 시작해 볼 것입니다. 계정을 만들기 위해 쇼피파이 사이트로 방문해 주세요. 여기에 나온 것과 같이 3일 동안 무료로 사용해 볼 수 있고 무료 기간 동안 이 영상을 통해 자신만의 쇼핑몰 디자인을 완성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기 위해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무료 체험판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질문에 대한 창이 나오면 단순히 지금 막 시작했다는 옵션을 선택한 뒤 아래 스킵 올 버튼을 클릭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비즈니스 로케이션을 설정하는 옵션을 확인한 뒤 넥스트 버튼을 클릭해서 넘어가세요. 계정을 생성하는 옵션이 나오면
본인이 편한 방식을 선택하고 저는 구글을 통해 계정을 생성할 것이고 계정 생성을 완료하고 나면 스토어가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완성될 때까지 단순히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토어가 완성되고 나면 관리자 페이지로 이동되고 여기까지 잘 따라왔다면 가이드 페이지로 돌아가 주세요. 완료된 사항에 모두 체크한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가 주세요. 이번 단계에서는 이전에 방문했던 관리자 스토어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해하고 기본적으로 설정할 만한 옵션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럼 다시 스토어 관리자 페이지로 돌아가 주세요. 우선 현재 생성된 기본 스토어를 확인해 보기 위해 온라인 스토어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오른편에 나오는 스토어 보기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이렇게 기본 디자인의 스토어가 제작되었습니다. 다시 관리자 페이지로 되돌아가겠습니다. 관리자 페이지를 살펴보기 전에 관리자 페이지에 적용된 언어부터 변경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프로필을 클릭하고 매니지 어카운트를 클릭하세요. 아래 보면 Preferred Language에 나온 옵션을 통해 클릭한 뒤 원하는 언어로 변경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예제로 한국어로 변경한 뒤 상단에 저장 버튼을 클릭해서 저장하겠습니다. 변경이 완료되면 왼쪽 상단에 쇼피파이 로고를 클릭해서 관리자 페이지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 나온 메인 메뉴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홈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대시보드로 중요한 알림을 포함하여 주요 지표나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주문 탭에서는 짐작할 수 있듯이 고객이 주문 시 여기서 주문 내역을 관리하고 상태를 업데이트하며 배송 정보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제품 탭에서는 쇼핑몰에서 판매할 제품을 추가하고 수정하고 삭제할 수 있으며 재고 관리를 하거나 제품을 분류하는 등 제품과 관련해서 대부분의 사항들을 다룰 수 있습니다. 제품 아래 나온 컬렉션 같은 경우 제품을 분류할 때 사용하는 기능으로 일종의 카테고리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컬렉션 생성을 통해 빠르게 살펴보면 예제로 시즌별 컬렉션, 친환경 제품 컬렉션, 여행 필수품 등 자신이 원하는 특정 주제를 정한 뒤 수동 혹은 자동 형식 중 선택해서 제품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수동은 본인이 제품을 각각 선택해서 분류하는 방식이고 자동 같은 경우는 특정 제품 태그가 추가된 제품들만 선별해서 분류하는 등 조건을 기반으로 자동으로 분류하는 방식입니다. 이번엔 고객 탭을 클릭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객은 자신의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매한 고객과 이메일 구독을 진행한 사람들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 고객 세부 정보나 주문 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분석 같은 경우 기본적인 사이트 방문자 수를 포함하여 매출 추세, 고객 행동 분석과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케팅 탭에서는 이메일 마케팅을 포함한 다양한 마케팅 캠페인을 생성해서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실행한 뒤 관련 분석을 보고서 형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아래 자동화 메뉴를 클릭한 뒤 자동화 생성 버튼을 클릭해서 살펴보면 이메일 마케팅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자동화 템플릿을 제공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할인 탭에서는 할인 생성 버튼을 클릭해보면 제품에 할인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옵션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을 닫고 여기까지 메인 메뉴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판매 채널에 있는 온라인 스토어를 살펴보겠습니다. 판매 채널이란 자신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로나 플랫폼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 영상에서는 쇼피파이 온라인 스토어를 통해 판매하는 방식을 배우게 되므로 온라인 스토어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스토어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온라인 스토어 서브 메뉴 중 하나인 테마 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는 현재 사이트에 적용된 테마를 편집하거나 다른 테마를 둘러보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테마에 대한 개념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 쉽게 설명하면 스토어의 디자인과 레이아웃을 결정하는 일종의 틀 또는 스킨으로 이해할 수 있고, 각 테마에서 제공하는 사이트의 외관, 색상, 글꼴, 레이아웃 등을 설정해서 쇼핑몰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결정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 게시물 탭을 클릭해서 살펴보면 쇼피파이에서는 자체적으로 블로그 기능이 내장되어 운영할 수 있도록 제공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블로그를 통해 자신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거나 SEO 최적화를 통해 검색 엔진에 노출시켜서 트래픽을 증가시키는 등 마케팅 활동을 해볼 수 있습니다. 페이지를 클릭해보면 현재 기본으로 생성되어 있는 컨택트 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보기 버튼을 통해 살펴보면 입력할 수 있는 폼과 함께 페이지가 제공되고, 이와 같이 소개 페이지부터 배송 정보 페이지 등 필요한 페이지를 자유롭게 생성해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관리자 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번엔 메뉴 중 탐색을 클릭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탐색에는 메뉴를 확인할 수 있고, 현재 메인 메뉴와 푸터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인 메뉴를 클릭해서 살펴보면 홈, 카탈로그, 컨택트 메뉴로 현재 구성되어 있고, 이를 추가하거나 편집할 수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이트를 확인해보면 상단에 메인 메뉴가 그대로 적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탐색은 메뉴와 관련하여 편집하는 곳으로 이해할 수 있고, 다시 관리자 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 설정 메뉴를 클릭하세요. 여기서는 자신의 스토어 메인 홈페이지가 검색 엔진에 노출될 때 표시될 제목과 메타 설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온 소셜 공유 이미지는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스토어 게시물을 공유할 때 관련 이미지를 찾을 수 없다면 여기서 설정한 이미지가 사용되므로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아래에서는 구글 애널리틱스나 페이스북 픽셀 관련 설정이 가능하고, 현재 온라인 스토어에 액세스할 때 설정된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나온 것처럼 비밀번호를 없애고 누구나 방문을 가능하게 하려면 체험판 버전에서 플랜을 선택해야 가능하다는 점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온라인 스토어에 대해 대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설정창에서 제공하는 주요 옵션들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아래 설정을 클릭하세요. 가장 먼저 스토어 세부 정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자신의 스토어와 관련된 기본 정보를 설정할 수 있고, 플랜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쇼피파이 플랜 확인이 가능하고 플랜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지급에서는 고객들이 결제할 수 있는 결제 수단을 관리할 수 있고, 결제는 고객이 결제할 때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결제 진행과 관련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배송 및 배달 메뉴에서는 제품의 배송 옵션 및 배송비를 설정할 수 있고, 세금 및 관세에서는 제품에 적용되는 세금 규칙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은 현재 쇼피파이로부터 주어진 무료 도메인을 확인할 수 있고, 새 도메인 구매를 진행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제공됩니다. 언어 메뉴에서는 스토어에 적용된 언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정책 메뉴에서는 쇼핑몰 운영 시 필요한 각 정책들을 입력하면 나중에 메뉴를 통해 고객에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설정창을 닫아주세요. 여기까지 기본 메뉴부터 온라인 스토어에서 제공하는 메뉴를 포함하여 마지막으로 설정 부분까지 대략적으로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를 통해 쇼피파이 사이트를 만들어 보기 전에 어떤 방식으로 쇼피파이가 관리되고 운영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가이드 페이지로 돌아가 주세요. 완료한 사항에 모두 체크한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가 주세요. 이번 단계에서는 테마를 변경하는 방법과 테마를 적용한 뒤 홈페이지를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단계에서 홈페이지를 어떻게 편집하는지 이해하면 어떤 페이지든 큰 문제 없이 편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기 위해 관리자 페이지로 돌아가 주세요.
테마를 확인하기 위해 온라인 스토어를 클릭하세요. 현재 적용되어 있는 기본 테마는 다운이라는 테마입니다. 여기서 만약 다른 무료 테마를 살펴보고 싶다면 아래로 내려가서 팀 스토어 방문을 클릭하세요. 테마 스토어에서는 다양한 테마를 제공하고 무료 버전을 기준으로 확인하려면 왼편의 필터 옵션 중 프리에 체크하세요. 여기서 마음에 드는 테마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면 클릭해보세요. 해당 테마가 적용된 데모 사이트를 보고 싶다면 뷰 데모 스토어 링크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해당 테마를 적용했을 때 구현해 볼 수 있는 데모 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테마로 진행하고 싶다면 우선 왼쪽 상단에 백 버튼을 클릭해서 뒤로 나가주세요. 트라이 팀 버튼을 클릭하세요. 결과적으로 해당 테마가 테마 라이브러리에 추가되었고 이 테마로 변경하고 싶다면 게시 버튼을 클릭하세요. 다시 한번 게시 버튼을 클릭하세요. 스튜디오 테마가 적용되었고 스토어 보기를 통해 살펴보면 이전과 다른 느낌의 스타일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전 테마인 다운으로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다시 되돌리기 위해 관리자 페이지로 돌아가 주세요. 다운 테마를 다시 적용하기 위해 게시 버튼을 클릭하고 다시 한번 게시 버튼을 클릭해서 변경하세요. 이런 방식으로 테마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홈페이지를 편집하기 위해 현재 테마에서 사용자 지정 버튼을 클릭하세요. 편집창으로 방문했고 홈페이지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다른 페이지를 편집하고 싶을 땐 상단에 이 부분을 클릭한 뒤 원하는 페이지로 방문해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하기 전에 홈페이지를 이루는 전체 구성부터 살펴보면 공지 표시줄과 머리글이 포함된 머리글 부분과 주요 내용이 포함된 템플릿 부분과 하단에 바닥글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상단에 있는 공지 표시줄부터 클릭해서 편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지 표시줄의 역할은 보통 프로모션, 할인, 중요 공지 등을 방문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편집창을 살펴보면 우선 색상 배합으로 변경을 클릭하면 나오는 배합된 색상 옵션을 통해 색상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예제로 배경 색상을 통해 눈에 띄도록 만들기 위해 5번째 구성표를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배경은 파란색과 텍스트는 흰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참고로 쇼피파이가 색상을 적용할 때 사용하는 이 색상 배합 방식은 사이트 전체에 적용되는 일관된 색상을 통해 품질 높은 사이트 디자인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브랜드 정체성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색상 배합 방식을 편집하고 싶다면 왼편에 테마 설정 아이콘을 클릭하고 색상을 클릭하면 현재 구성표를 확인할 수 있고 편집이 가능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기본으로 주어진 색상 구성표를 그대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시 공지 표시줄을 클릭해서 편집 화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색상 배합 아래에는 구분선 표시 옵션이 있고 이는 보통 머리글과 동일한 배경 색상을 사용하면서 구분선으로 구분하고 싶은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지 표시줄에 소셜미디어 아이콘을 추가하고 싶다면 여기 소셜미디어 아이콘 표시를 클릭해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아이콘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아이콘 클릭 시 이동될 주소가 입력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입력하려면 왼편에 설정 아이콘을 클릭하고 하단으로 내려가면 나오는 소셜미디어를 클릭하세요. 여기서 본인이 운영하는 소셜 계정 주소를 입력하면 되고 예제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리고 유튜브에 주소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소를 입력한 소셜미디어 아이콘이 공지 표시줄에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이어나가기 위해 다시 클릭하세요.
소셜미디어 아이콘 아래에는 공지사항 자동 회전 옵션이 있고, 이는 공지사항이 여러 개인 경우 자동으로 회전함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옵션입니다. 이를 활성화한 뒤 공지사항을 입력하기 위해 공지 표시줄 아래 텍스트를 클릭하세요. 오른편에 나오는 입력창을 통해 수정할 수 있고,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이 입력한 대로 수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다른 공지도 추가한 뒤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지사항 2개가 추가되었고, 자동으로 회전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머리글을 클릭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로고와 메뉴 위치를 변경할 수 있고, 제공하는 옵션들을 변경하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전과 같이 왼쪽 중간으로 유지하겠습니다. 자신이 준비한 로고가 있다면 로고를 업로드하기 위해 왼쪽에 설정 아이콘을 클릭하고 로고를 클릭하세요. 여기서 이미지 선택을 통해 업로드하거나 드래그 앤 드롭으로 로고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한 로고를 예제로 업로드해 보겠습니다. 로고가 성공적으로 추가되었고, 로고 너비는 150픽셀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로고 너비 변경도 완료되었고, 로고 아래에 있는 파비콘 이미지는 윈도우 창에 나오는 작은 아이콘을 의미합니다. 준비한 파비콘이 있다면 로고를 업로드한 것처럼 업로드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로고를 직접 만들기 위해 활용해 볼 만한 사이트도 2단계 참고하기란에 남겨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머리글을 클릭해서 편집창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적용된 메뉴가 메인 메뉴에서 온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살펴봤던 온라인 스토어를 통한 탐색 메뉴에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데스크톱 메뉴 유형은 메뉴에 서브 메뉴가 있을 때 어떤 형식으로 보여줄지에 대한 옵션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는 본인이 서브 메뉴를 추가해야 할 때 추가한 뒤 직접 하나씩 살펴보면서 어떤 메뉴 유형이 좋은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고정 머리글 같은 경우는 화면 스크롤을 내렸을 때 머리글이 고정되어 따라오는 것과 연관된 옵션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현재 설정된 위로 스크롤 옵션은 스크롤을 내렸다가 위로 올리면 나오는 방식이고, 머리글이 고정되지 않길 원하면 없음으로 선택하고, 스크롤을 내릴 때 항상 따라다니길 원하면 항상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머리글이 고정되어 내려올 때 로고 크기를 자동으로 축소되길 원한다면 항상 로고 크기 축소 옵션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위로 스크롤 할 때만 나오도록 설정하겠습니다. 색상에서 여기 나온 색상 배합은 머리글에 적용되는 색상이고, 메뉴 색상 구성표는 서브 메뉴를 추가했을 때 서브 메뉴에 적용되는 색상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아래로 내려가서 모바일 레이아웃을 확인할 수 있고, 모바일 관련 옵션을 선택하기 전에 상단에 모바일 아이콘을 클릭해서 모바일 환경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모바일 레이아웃에서 로고를 왼쪽으로 옮기려면 여기 왼쪽을 선택해서 로고 위치를 변경할 수 있고, 저는 가운데로 다시 변경 후 데스크톱 버전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간격 옵션으로 나온 하단 마진은 머리글 아래 적용되는 마진이고, 섹션 패딩을 통해 머리글 섹션 내부에서 상단과 하단 간격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제로 상단과 하단 패딩을 최대 36픽셀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상단과 하단 간격이 넓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다시 20픽셀로 되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머리글 아래 이미지 배너를 편집하겠습니다. 이미지 배너를 클릭하세요. 오른편에 이미지를 업로드할 수 있는 옵션이 나옵니다. 본인이 준비한 이미지가 있다면 업로드할 수 있고, 저는 무료로 제공하는 스톡 이미지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무료 이미지 살펴보기를 클릭하세요. 참고로 이 예제 스토어는 남성 패션을 주제로 만들어 볼 것이기 때문에 주제로 맨스 패션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양한 고품질 스톡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고 저는 이미지를 선택해서 클릭하겠습니다. 미리 보기로 바로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마음에 든다면 적용하기 위해 오른쪽 하단에 선택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옵션을 보면 두 번째 이미지도 있는데 어떤 느낌이 나오는지 스톡 이미지를 활용해서 적용해 보겠습니다. 레이아웃이 반으로 나눠져서 두 이미지가 한 번에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두 번째 이미지는 변경 버튼을 클릭해서 이미지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오버레이 투명도 옵션은 보통 이미지에 나오는 텍스트를 가독성 있게 보여주기 위해 적용하고 투명도를 수정해 보면서 원하는 느낌으로 자유롭게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배너 높이는 말 그대로 이 이미지 배너 높이를 변경할 수 있고 저는 보통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데스크톱 컨텐츠 위치는 여기 나온 텍스트와 버튼 컨텐츠의 위치를 의미하고 왼쪽 중간 옵션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데스크톱의 컨테이너 표시는 활성화해보면 이렇게 컨테이너 박스처럼 표현이 되고 이런 느낌을 원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비활성화하면 되겠습니다. 컨텐츠 정렬은 왼쪽으로 설정하고 색상 배합에서 색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 애니메이션에서는 이미지에 적용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는데 예를 들어 잔잔한 움직임을 선택해보면 이렇게 이미지가 잔잔하게 움직이면서 좀 더 고급적인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니메이션 효과로 인해 느려질 수 있으므로 저는 단순히 없음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모바일 레이아웃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는 모바일 환경으로 변경 후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여기 나온 텍스트를 수정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클릭하면 오른편에 현재 입력된 텍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바로 쇼피파이에서 인공지능으로 텍스트 생성을 해주는 기능을 제공한다는 점인데요. 여기 나온 별 아이콘을 클릭하고 이곳에 들어갈 만한 전반적인 특징을 내세운 설명을 입력하고 아래 원하는 톤을 설정해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예제로 미니멀리즘 스타일, 고급스럽고 세련된 느낌을 주는 남성 패션에 대한 헤드라인이라고 입력하고 아래 오조는 전문적인 스타일을 통해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래 생성된 텍스트 확인이 가능하고 마음에 드는 텍스트를 선택해서 적용하겠습니다. 제목 사이즈는 보통 크기로 선택하고 이는 본인이 자유롭게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아래 버튼을 편집하려면 클릭하세요. 여기에 입력된 텍스트인 샵5를 대문자로 다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했을 때 이동될 링크를 설정하려면 여기 버튼 링크를 클릭해서 수정할 수 있고 전체 제품이 나오는 페이지로 이동되는 링크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윤곽 버튼 스타일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테두리로 구성된 버튼으로 이해할 수 있고 클릭해서 비활성화해보면 버튼에 배경 화면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적용되는 버튼 색상은 현재 이 버튼이 속한 이미지 배너에 적용된 색상 구성표를 기반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확인해보려면 이미지 배너를 클릭한 뒤 색상 배합의 구성표에서 편집을 클릭하면 단색 버튼 배경과 단색 버튼 레이블 그리고 윤곽선 사용 시 윤곽선 버튼 색상까지 모두 이곳에서 설정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버튼을 클릭해서 편집 화면으로 되돌아가겠습니다. 저는 윤곽 버튼 스타일을 사용하기 위해 다시 적용하겠습니다. 아래에는 두 번째 버튼과 관련된 옵션이 나오고 만약 여기 버튼을 하나 더 추가해서 배치하길 원하면 이곳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해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래로 내려가서 Featured Product가 나온 부분을 편집해 보겠습니다. 이 섹션의 이름은 추천 컬렉션으로
본인이 원하는 제품만 선택해서 컬렉션을 만든 뒤 해당 컬렉션만 나오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오른편에 나온 편집창을 살펴보면 제목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에 나오는 제목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사이트에 방문 시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제품이기에 신제품, 베스트셀러, 한정판, 시즌별 컬렉션 등 다양하게 구상해서 배치할 수 있습니다. 제목 편집 아래 사이즈를 설정할 수 있고 그대로 작게 유지하겠습니다. 제목 아래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여기 설명 관련 편집을 통해 추가할 수 있고 아래 컬렉션 부분은 현재 제품이 나오고 있는 컬렉션이 지정되어 있고 클릭해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표시할 제품의 최대 수는 말 그대로 여기서 표시할 전체 제품 수이고 데스크톱의 열의 수는 제품이 나오는 가로줄의 수를 의미합니다. 제품을 전체 폭 사용 옵션을 활성화해 보면 제품이 전체 폭을 차지하며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화면에서 제품의 비중을 높여서 제품을 강조하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고 여기서는 비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색상 배합을 통해서 현재 추천 컬렉션에 적용될 색상을 지정할 수 있고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카드 옵션을 통해서는 제품 디스플레이 방식과 관련하여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미지 비율을 통해서 단순히 이미지를 맞추거나 세로형으로 길게 늘리거나 정사각형 비율로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정사각형 비율로 선택하겠습니다. 이미지 모양으로는 제품 이미지를 특정한 모양으로 편집되어 보이도록 가능하고 옵션에 따라 다양한 느낌을 낼 수 있고 여기서는 기본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옵션들도 살펴보면 이미지에 메인 제품 이미지 외에 다른 추가 이미지가 있을 때 마우스를 올리면 보조 이미지가 나오도록 설정할 수 있고 제품 이미지 아래 공급업체나 제품 평점 표시가 가능하고 제품 페이지를 방문하기 전에 장바구니로 바로 추가하는 버튼을 추가하고 싶다면 빠른 추가 버튼 활성화 옵션을 통해 가능합니다. 모바일 레이아웃 열 개수를 보면서 수정하기 위해 상단에 모바일 환경으로 전환한 뒤 아래 모바일 레이아웃 열의 개수를 직접 보면서 변경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데스크톱 환경으로 전환하고 편집 옵션 중 마지막인 섹션 패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나온 상단 및 하단 패딩 옵션은 추천 컬렉션의 윗부분과 아랫 간격 부분을 의미합니다. 예제로 상단과 하단을 최대 100픽셀로 수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간격이 패딩에 의해 늘어났고 상단과 하단을 52픽셀로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추천 컬렉션 편집 방법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기본으로 주어진 이미지 배너와 추천 컬렉션 외에도 다양한 섹션을 추가할 수 있고 추가하려면 왼쪽에 섹션 추가를 클릭하세요. 옵션으로 앞서 살펴봤던 추천 컬렉션을 포함해서 특별 제품, 컬렉션 목록, 서식 있는 텍스트, 텍스트 포함 이미지 등 홈페이지를 꾸미기 위해 다양한 섹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가장 빠르게 학습하는 방법은 직접 하나씩 추가하고 편집하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참고할 수 있도록 자주 사용하는 섹션들을 직접 추가하며 홈페이지를 계속해서 꾸며보겠습니다. 섹션 중에서 텍스트 포함 이미지를 선택하겠습니다. 이 섹션은 방문자에게 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아래 버튼 링크를 통해 특정 페이지에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른편에 나온 편집 화면을 확인하면 가장 먼저 이미지가 나오고 이미지를 추가하기 위해 무료 이미지 살펴보기를 클릭하세요. 카테고리 중 맨스 패션을 선택하고 이미지를 하나 선택해서 추가하겠습니다. 이미지 높이 옵션을 통해 높이를 설정할 수 있고 작게 옵션을 선택하겠습니다. 데스크톱 이미지 폭을 통해 이미지의 넓이 비율을 설정할 수 있고 저는 보통으로 유지하겠습니다.
이미지와 텍스트 순서를 변경하고 싶다면 여기 이미지 배치 옵션을 통해 수정 가능합니다. 여기 나온 텍스트 정렬을 변경하고 싶다면 데스크톱 컨텐츠 정렬을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색상 옵션으로는 두 가지 옵션이 주어졌는데 하나는 전체 섹션에 대한 색상 옵션이고 컨테이너 색상 구성표는 여기 컨텐츠가 나온 부분을 의미합니다. 전체 섹션 색상에 브랜드 메인 색상을 적용하기 위해 변경을 클릭해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유지할 수도 있지만 컨테이너 색상도 동일하게 변경해 주겠습니다. 나머지 옵션들은 이미 살펴봤던 옵션이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온 제목을 편집하려면 제목을 클릭하세요. 이 섹션은 예제로 100불 이상 구매 시 무료 배송을 해준다는 점을 강조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인공지능을 기반한 텍스트 생성을 위해 제목에서 텍스트 생성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텍스트 내용으로 100불 이상 구매 시 무료 배송을 강조하는 짧은 헤드라인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아래 어조는 클릭해서 옵션 중에 설득력 있는 어조로 선택해 보겠습니다. 생성하기 위해 생성 버튼을 클릭하세요. 결과적으로 전문 쇼핑몰에서 사용하는 문구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고 하나 선택하겠습니다. 제목 사이즈는 작게 나오도록 설정하겠습니다. 아래 텍스트도 클릭한 뒤 입력창에서 텍스트 생성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여기서는 지금 제공하는 무료 배송 혜택을 놓치지 말고 배송료를 절약해라는 점을 강조한 설명이라 입력하고 어조는 전문적인 옵션을 선택해서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온 설명 중 마음에 드는 설명을 선택하세요. 이런 방식으로 텍스트 생성에 도움을 받는다면 정말 쉽고 빠르게 사이트를 제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버튼을 클릭하고 버튼 텍스트는 샵 now로 변경하겠습니다. 참고로 버튼이 투명으로 나오는 이유는 링크를 추가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편집 옵션에서 버튼 링크를 클릭한 뒤 제품을 선택하고 모든 제품을 클릭해서 모든 제품이 나오는 페이지로 이동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을 포함해서 사이트에 적용되는 버튼 스타일을 수정하고 싶다면 왼쪽에 설정 아이콘을 클릭하고 버튼을 클릭하세요. 이곳에서 버튼 스타일을 수정할 수 있고 버튼 테두리 두께를 2픽셀로 수정하고 코너 반경을 최대로 수정해 보겠습니다. 수정된 버튼을 살펴보면 버튼 모양이 타원형 버튼으로 변경되었고 두께가 두꺼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텍스트 포함 이미지 섹션 편집을 완료했습니다. 이번에는 컬렉션들이 나오는 섹션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왼쪽 메뉴 중 섹션을 선택하고 섹션 추가를 클릭하세요. 섹션 중 컬렉션 목록을 클릭하세요. 이 섹션은 제품의 카테고리를 강조하며 제공해서 방문자들이 쉽고 빠르게 자신이 원하는 제품을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가했습니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여기 나온 제목은 지워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비율은 정사각형으로 깔끔하게 설정하고 데스크톱의 열수는 3개로 유지하고 색상도 괜찮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모바일 레이아웃 열은 2개씩 나오도록 설정하고 섹션 패딩은 이전에 추천 컬렉션에서 설정한 것처럼 상단과 하단을 52픽셀로 지정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편집을 따라하며 함께 진행했다면 편집 요소가 반복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편집 요소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하기 때문에 진행하면 할수록 편집하는 일이 더욱 쉬워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컬렉션 개수를 늘리기 위해 왼쪽에서 컬렉션 추가를 통해 총 6개까지 늘리겠습니다. 현재 컬렉션이 선택하지 않은 상태로 특정 컬렉션을 추가하려면 컬렉션 요소를 클릭 후 편집 화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직 만든 컬렉션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컬렉션을 만들고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섹션으로 아래 자주 묻는 질문을 제공하기 위한 섹션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섹션 추가를 클릭하고 옵션 중에서 축소 가능한 컨텐츠 섹션을 클릭하세요. 빠르게 편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FAQ로 수정하고 제목 정렬은 왼쪽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레이아웃은 섹션 컨테이너 옵션을 선택하고 색상으로 전체 배경도 동일하게 변경하기 위해 구성표를 컨테이너와 동일하게 변경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컨텐츠를 작성하려면 왼편에서 속해 있는 요소를 클릭하세요. 오른편 편집 화면에서 예제로 자주 묻는 질문 제목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아이콘은 궁금한 사항을 답하는 느낌을 주기 위해 제공하는 옵션 중 물음표로 변경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곳에 입력할 수 있고 미리 준비한 예제 답변을 입력하겠습니다. 완성된 질문과 답변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클릭하면 입력한 그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방문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을 작성하고 답변을 입력해서 자주 묻는 질문란을 완성하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편집의 마지막으로 바닥글을 편집해 보겠습니다. 바닥글 섹션을 클릭한 뒤 편집을 통해 색상부터 어두운 배합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이메일 가입 표시는 우선 비활성화하겠습니다. 왼편에 바닥글 아래 블록 추가를 클릭하고 추가할 수 있는 옵션 중 브랜드 정보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미 소셜미디어 아이콘을 제공하기 때문에 브랜드 정보에서 제공하는 소셜미디어 아이콘은 비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 정보가 표시되도록 하기 위해 왼쪽 메뉴 중 설정 아이콘을 클릭하고 브랜드 정보를 클릭하세요. 이곳에 브랜드 정보를 위한 헤드라인, 설명, 그리고 이미지를 추가할 수 있고 원하면 텍스트 생성을 통해서 쉽게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한 내용을 토대로 추가해 보겠습니다. 바닥글을 마지막으로 홈페이지 편집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제품과 컬렉션은 나중에 추가한 뒤 적용하고 저장하기 위해 오른쪽 상단에 저장 버튼을 클릭하세요. 가이드 페이지로 돌아가 주세요. 완료한 모두 사항에 체크한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가세요. 이번 단계에서는 테마 설정과 관련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이전 단계에서 로고를 설정하거나 색상 및 버튼 등을 설정할 때 활용했지만 이번 단계를 통해 다루지 않은 부분까지 모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관리자 페이지로 돌아가 주세요. 테마 설정을 살펴보기 위해 왼쪽 테마 설정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이전에 홈페이지를 편집할 때 살펴봤던 로고, 색상, 버튼 등 익숙한 옵션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 단계에서 페이지를 직접적으로 편집하는 방법과 여기 나온 테마 설정 부분을 다룰 줄 안다면 쇼피파이 쇼핑몰 디자인 편집의 80% 이상은 이미 배웠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로고와 색상은 이미 살펴봤기 때문에 입력 체계를 살펴보기 위해 우선 메뉴 중 컨택트를 클릭하세요. 다시 왼쪽에서 설정 아이콘을 클릭하고 입력 체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컨택트 페이지에 방문한 이유는 입력 체계란 여기 나온 입력 필드와 같이 사용자가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영역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입력 필드에 글자 크기를 수정하려면 본문 아래 글꼴 크기 배우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입력 관련 옵션을 살펴보기 위해 입력 체계 창을 닫고 입력을 클릭하세요. 여기서 제공하는 옵션들은 입력 필드 테두리 및 그림자를 설정할 수 있고 예제로 두께를 2픽셀로 수정하고 코너 반경을 10픽셀로 수정한 뒤 그림자 불투명도는 10%로 수정해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테두리가 굵어지고 모서리 부분이 완만해졌고 그림자가 생겨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홈을 클릭해서 홈페이지로 돌아간 뒤 설정 창으로 방문해 주세요. 입력창을 닫고 레이아웃을 클릭하세요. 레이아웃의 페이지 너비는 페이지에서 컨텐츠가 차지하는 최대 너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재 1200픽셀에서 1000픽셀로 줄여보면 컨텐츠 최대 너비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후 다시 1200픽셀로 되돌려 놓겠습니다. 템플릿 섹션 사이 간격은 말 그대로 섹션과 섹션 사이의 간격을 의미합니다. 각 섹션의 패딩 값을 개별적으로 조정할 수 있지만 이 옵션을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한 번의 간격을 적용하면 일관성과 효율성 면에서 더욱 편리합니다. 사이 간격을 예제로 24픽셀로 지정해 보겠습니다. 적용된 간격을 통해 확인해 보면 전체적으로 가독성 및 시각적 편안함이 향상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드 수평 및 수직 간격은 제품이나 컬렉션 그리드의 간격에 영향을 주고 수평과 수직을 16픽셀로 수정해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좀 더 여유 있는 느낌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레이아웃 창을 닫고 제품 카드를 클릭하세요. 제품 카드는 제품이 나와 있는 부분을 편집하는 부분으로 스타일을 카드로 변경하고 텍스트 정렬은 가운데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그대로 반영되어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외에도 색상을 변경하거나 테두리 및 그림자 부분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스타일을 다시 표준으로 변경한 뒤 텍스트 정렬을 다시 왼쪽으로 되돌려 놓겠습니다. 완료 후 제품 카드 창을 닫고 이번에는 컬렉션 카드를 클릭하세요. 컬렉션 카드는 여기 나온 컬렉션 부분에 대한 편집으로 제공하는 옵션은 제품 카드와 동일하기 때문에 컬렉션 카드도 동일하게 수정할 수 있다는 점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컬렉션 카드 창을 닫고 블로그 카드를 클릭하세요. 현재 추가한 블로그 게시물이 없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지만 나중에 추가한다면 카드 형식으로 제품 및 컬렉션 카드와 동일한 편집 옵션을 제공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블로그 카드를 닫고 컨텐츠 포함해서 제공하는 옵션은 여기 컨텐츠가 담긴 부분들을 편집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미디어는 여기 나온 이미지와 같은 미디어가 추가된 부분에 편집할 수 있는 옵션들을 제공합니다. 배지 같은 경우 클릭해서 살펴보면 할인이나 품절 시 제품에 표시되는 배지로 위치를 설정하거나 색상을 편집할 수 있도록 제공됩니다. 배지 창을 닫고 검색 행동을 클릭하면 검색 시 설정할 수 있는 옵션이 제공됩니다. 검색 제한 활성화가 되어 있고 제품 가격 표시를 체크해서 활성화하면 나중에 제품이 추가된 상태에서 여기 찾기 옵션을 클릭해서 검색하면 관련 상품과 가격을 함께 확인할 수 있어서 방문자에게 원하는 상품을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테마 설정 아이콘을 클릭하고 검색 행동 창을 닫은 뒤 통화 형식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가격에 통화 코드를 표시할지 말지 설정할 수 있고 클릭해서 비활성화하면 이렇게 가격만 나오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현재 단계에서 알아볼 만한 테마 설정 옵션들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변경사항이 있다면 저장하기 위해 오른쪽 상단의 저장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끝내기 버튼을 통해 메인 관리자 페이지로 나가주세요. 완료했다면 가이드 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완료한 사항에 모두 체크한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가세요. 이번 단계에서는 체험판에서 플랜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 빠르게 알아볼 것입니다. 체험 기간이 끝나면 사이트 편집이 불가능하고 체험 기간 중엔 온라인 스토어를 오픈하거나 세부적인 세팅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체험판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미리 플랜을 선택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처음 플랜을 선택해서 업그레이드 할 땐 한 달 동안 단 1불만 내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담없이 시작할 수 있기에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 페이지로 돌아와서 왼쪽 하단에 설정을 클릭하세요. 메뉴 중 플랜을 선택하고 플랜 선택 버튼을 클릭하세요. 베이직부터 시작하는 플랜을 확인할 수 있고 플랜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업그레이드 될수록 판매 시 발생하는 수수료가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업그레이드는 사이트가 성장할수록 고려하면 되고 처음엔 베이직 플랜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구체적인 계획을 확인할 수 있고 첫 개월 이후엔 연간 청구로 설정하면 120불이 할인되는 옵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제를 진행하려면 여기에 먼저 결제 정보를 알맞게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모두 입력했다면 구독 버튼을 클릭하세요. 사업장 주소가 맞다면 확인하고 넘어가세요. 이렇게 플랜 선택이 완료되었고 이제 정식으로 스토어를 오픈하고 세부적인 세팅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가이드 페이지로 돌아가 주세요. 완료한 사항에 모두 체크한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가세요. 이번 단계에서는 제품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편집을 마친 뒤 다른 페이지도 편집을 해야 하지만 제품이 있어야 제품 페이지도 편집할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을 먼저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관리자 페이지로 돌아가 주세요. 제품을 추가하기 위해 메뉴 중 제품을 클릭하세요. 제품을 추가하기 위해 제품 추가 버튼을 클릭하세요. 참고로 추가할 수 있는 제품 종류에는 옵션이 없는 기본적인 상품과 스몰, 미디엄, 라지와 같이 제품을 선택할 때 옵션이 있는 이형 상품이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상품부터 추가해 보겠습니다. 예제로 후드티를 추가하기 위해 제품 이름은 에센셜 후디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설명은 여기 제품 설명 생성 기능으로 추가해 보겠습니다. 캐주얼 착용 가능한 후드티라고 입력한 뒤 예제로 편안한 소재, 느슨한 핏, 세탁이 용이하고 어조는 세련된 어조로 변경하고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생성된 텍스트를 클릭해서 추가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내용을 검토한 후 편하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제품 설명을 좀 더 업그레이드하고 싶다면 이 내용을 기반으로 챗GPT를 활용하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복사한 후 챗GPT 사이트로 방문하겠습니다. 만약 챗GPT가 처음이고 계정이 없다면 가이드빈 사이트에서 초보자를 위한 챗GPT 완벽 가이드도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챗GPT 사이트로 돌아와서 이렇게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쇼피파이를 통해 남자 패션을 주제로 영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문자가 제품을 구매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아래 제품 설명을 매력적으로 짧게 다시 작성해 주세요. 그리고 제품 설명 중 중요한 포인트는 제품 설명과 별도로 글머리 기호 목록으로 작성해 주세요. 여기서 제품 설명은 150자 이내로 작성하고 글머리 기호 목록의 제목은 키포인트로 작성하고 각 목록 내용은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라고 입력한 뒤 복사했던 상품 설명을 붙여넣고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요구에 따라 변경된 제품 설명과 함께 방문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목록 형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본인의 필요에 맞게 작성하고 작성하는 것이 어렵다면 참고하기란에 남겨놓을 테니 단순히 비슷하게 작성한 뒤 변형해도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나온 결과물을 복사한 뒤 관리자 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입력란에 복사했던 제품 설명을 붙여넣고 내용을 검토하고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품 사진을 추가하기 위해 이곳에 새로 업로드 버튼을 클릭해서 추가하거나 드래그 앤 드롭으로 제품 이미지를 추가하세요.
아래에 가격을 입력할 수 있고 예제로 36불을 입력하고 할인된 금액으로 비교해서 보여주려면 비교가로는 45불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이 제품에 세금 부과 옵션이 있고 이는 제품 가격에 이미 세금을 포함한 총액으로 보여주려면 단순히 비활성화한 상태를 유지하고 결제 시 세금을 별도로 추가해서 부과하려면 이 옵션을 활성화하면 되겠습니다. 품목당 비용은 우선 방문자에게 표시되는 용도가 아닌 리포트로 매출 분석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원하면 입력할 수 있습니다. 품목당 비용은 이 제품의 원가로 이해할 수 있고 예를 들어 품목당 비용을 18달러라고 입력하면 이 제품을 하나당 판매할 수 있는 수익은 18달러이고 이익률은 50%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품목당 비용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재고는 수량 추적 옵션을 활성화해서 재고를 추적하며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고를 따로 추적하지 않길 원하면 단순히 비활성화하면 되겠습니다. 이 제품은 예제로 활성화하고 여기서 수량을 100으로 입력하겠습니다. 재고 추적을 통해 품절되어도 판매가 계속되길 원한다면 이 옵션을 활성화하면 되고 제품에 바코드가 있는 경우엔 이 옵션을 활성화해서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아래 배송에서는 실제 제품이라면 체크하고 중량 무게를 0.5kg로 입력하겠습니다. HS 코드와 같은 설관 정보가 필요하면 여기서 추가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제품 구성 아래에서 카테고리에는 상위로 검색해서 나오면 추가하고 태그 안에 후디스라고 입력한 뒤 태그를 추가하겠습니다. 모두 완료했다면 상단에 저장 버튼을 클릭하세요. 추가된 제품을 스토어에서 확인하기 위해 온라인 스토어 보기를 통해 방문하겠습니다. 모든 제품이 모여있는 카탈로그 메뉴를 클릭하면 이렇게 추가된 제품을 확인할 수 있고 입력했던 대로 45불에서 36불로 할인이 적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품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입력했던 대로 제품 설명도 제대로 입력되었습니다. 그럼 이번엔 제품에 옵션이 있는 이용 상품도 예제로 추가해 보겠습니다. 관리자 페이지로 돌아가 주세요. 새 제품을 추가하기 위해 메뉴에서 제품을 클릭하세요. 제품 추가 버튼을 클릭하세요. 예제로 여러 색상과 여러 사이즈를 제공하는 티셔츠 제품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제품 이름은 헬로우 티셔츠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설명에는 미리 준비한 설명을 입력하겠습니다. 아래로 내려가서 이용 상품 아래 옵션 추가를 클릭하세요. 옵션 이름은 컬러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색상 옵션 값으로는 화이트, 블랙, 블루를 추가하겠습니다. 완료되었으면 완료 버튼을 클릭하세요. 이번에는 다른 옵션 추가를 클릭하고 사이즈를 옵션 이름으로 추가하겠습니다. 옵션 값으로는 스몰, 미디움, 라지 옵션으로 S, M, L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후 완료 버튼을 클릭하세요. 이렇게 색상과 사이즈 옵션을 추가했고 아래 색상별로 그룹화가 되었고 화이트를 클릭해서 살펴보면 화이트 티셔츠의 사이즈가 스몰, 미디엄, 라지로 이해할 수 있고 이미지, 가격 및 재고 수량을 입력할 수 있도록 제공됩니다. 사이즈별로 디자인은 동일하기 때문에 메인 이미지 아이콘이 나온 이곳에 흰색 티셔츠 이미지를 드래그 앤 드롭으로 추가해 보겠습니다. 가격 또한 모든 사이즈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곳에 18달러로 입력하겠습니다. 재고 수량 같은 경우 단순히 각 사이즈별로 100개씩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나머지 검은색 티셔츠와 파란색 티셔츠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두 입력했고 올라가서 제품 구성에서 카테고리에는 상의를 검색해서 나오면 입력하고 태그에는 티셔츠로 입력해서 추가하겠습니다. 저장하기 위해 상단에 저장 버튼을 클릭하세요. 온라인 스토어에 방문해 보겠습니다. 카탈로그 메뉴에 방문하고 추가한 티셔츠 이미지를 클릭하세요. 여기 보면 색상 옵션과 사이즈 옵션이 추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색상과 사이즈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색상별로 추가했던 다른 티셔츠가 나오고 사이즈별로는 입력했던 대로 동일한 티셔츠가 나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일반 상품과 이용 상품을 만들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로 컬렉션을 추가하고 분류하기 위해 앞서 제품을 추가했던 방식으로 폴로, 스웨터, 모자 등 다양한 제품들을 예제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한 제품을 살펴보기 위해 메뉴에서 카탈로그를 클릭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추가했고 가이드 페이지로 돌아가 주세요. 완료한 사항에 모두 체크한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가세요. 이번 단계에서는 컬렉션을 추가하고 컬렉션을 기반으로 메뉴를 편집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한 컬렉션을 이전에 편집했던 홈페이지에도 함께 적용해서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관리자 페이지로 돌아가 주세요. 컬렉션을 추가하기 위해 제품을 클릭하고 컬렉션을 클릭하세요. 오른쪽 상단에 컬렉션 생성 버튼을 클릭하세요. 가장 먼저 추가해볼 컬렉션은 홈페이지를 편집할 때 이미지 배너 아래 나오는 컬렉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현재는 모든 제품이 나오도록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팔리는 상품만 직접 선별해서 보여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컬렉션 제목으로는 베스트셀러라고 입력하고 설명에는 예시로 준비한 설명을 붙여넣겠습니다. 컬렉션 설명은 꼭 넣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유롭게 선택적으로 작성해도 되고 작성한다면 이전과 같이 챗GPT를 통해 쉽게 작성해봐도 되겠습니다. 아래 컬렉션 유형으로는 수동과 자동이 있습니다. 수동은 말 그대로 이 컬렉션에 포함될 상품을 직접 선택해서 포함시키는 방법이고 자동은 설정하는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제품이 컬렉션에 추가되는 방법입니다. 이 컬렉션은 수동으로 선택하고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제품 찾아보기 버튼을 통해 원하는 제품을 추가할 수 있고 제품 4개를 선택해서 추가해 보겠습니다. 컬렉션 순서를 여기 나온 옵션에 따라 정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 추가한 컬렉션 제품이 홈페이지에 나오도록 컬렉션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온라인 스토어를 클릭하세요.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세요. 이미지 배너 아래 제품이 나온 섹션을 클릭하고 오른편에 나온 편집 화면 중 컬렉션 아래 변경 버튼을 클릭한 뒤 컬렉션 변경을 클릭하세요. 새로 생성했던 베스트셀러 컬렉션을 선택하면 이렇게 해당 컬렉션 제품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적용하기 위해 오른쪽 하단의 선택 버튼을 클릭하세요. 변경된 사항을 저장하기 위해 오른쪽 상단의 저장 버튼을 클릭하세요. 다른 컬렉션도 추가하기 위해 다시 관리자 페이지로 나가주세요. 제품을 클릭하고 컬렉션을 클릭하세요.
이번엔 자동으로 제품이 추가되는 컬렉션을 기반으로 티셔츠 컬렉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컬렉션 생성 버튼을 클릭하세요. 컬렉션 이름은 티셔츠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예제로 준비한 설명을 붙여넣겠습니다. 컬렉션 유형으로는 자동을 선택하면 아래와 같이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건 옵션을 클릭하면 다양한 옵션이 나오고 본인이 원하는 방식이 있다면 활용하면 되겠고, 저는 제품 태그를 기준으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입력란을 클릭하면 현재 추가된 태그를 확인할 수 있고, 이전에 티셔츠를 추가하면서 추가했던 티셔츠 태그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티셔츠 태그를 추가하는 모든 상품은 티셔츠 컬렉션으로 자동 추가됩니다. 그리고 이 컬렉션은 나중에 홈페이지의 컬렉션 섹션에 보여줄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 대표 이미지도 드래그 앤 드롭으로 추가하겠습니다. 참고로 쇼피파이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스톡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이센스에 따르면 사진을 판매하는 것과 같은 부적절한 사용이 아니라면 출처를 남길 필요 없이 상업적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이드 페이지 참고하기에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 스톡 이미지가 필요하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관리자 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저장하기 위해 저장 버튼을 클릭하세요. 결과적으로 티셔츠 태그를 추가했던 모든 제품이 이렇게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모자, 후디, 액세서리 등 다양한 컬렉션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제품 태그를 조건으로 다양한 컬렉션을 예제로 생성했습니다. 생성한 컬렉션들을 기반으로 메뉴를 다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스토어를 클릭하세요. 탐색을 클릭하세요. 메뉴 중 메인 메뉴를 클릭하세요. 참고로 지금 편집하는 그대로 따라할 필요는 없고 어떻게 메뉴를 편집이 가능한지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 메뉴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탈로그 메뉴는 전체 상품이 나오기 때문에 편집 버튼을 클릭하고 이름을 올로 변경 후 적용하겠습니다. 새 메뉴를 추가하기 위해 메뉴 항목 추가를 클릭하고 이름은 베스트셀러로 입력하고 링크는 클릭해서 컬렉션을 선택한 뒤 베스트셀러 컬렉션을 선택하겠습니다. 추가하기 위해 하단에 추가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메뉴 순서를 변경하려면 메뉴 왼편에 나온 아이콘을 드래그 앤 드롭으로 옮길 수 있고 베스트셀러를 올 다음으로 옮기겠습니다. 이 영상에선 다루지 않지만 만약 서브 메뉴를 만들고 싶다면 단순히 드래그 앤 드롭으로 원하는 메뉴에 속하도록 이렇게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되돌리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나머지 컬렉션 기반의 메뉴들을 모두 추가해 보겠습니다. 메뉴를 모두 추가했다면 저장하기 위해 메뉴 저장 버튼을 클릭하세요. 스토어에 방문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성한 대로 메뉴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클릭해서 보면 각 컬렉션마다 제품도 추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고를 클릭해서 메인 페이지로 방문해 주세요. 아래로 내려가면 이전에 완성하지 못한 컬렉션 섹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도 각 컬렉션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 페이지로 돌아가 주세요. 온라인 스토어를 클릭하세요.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세요.
메인 홈페이지에서 아래로 내려간 뒤 컬렉션 목록 섹션에 있는 컬렉션을 클릭하세요. 오른편에 컬렉션 선택 버튼을 클릭하고 추가하길 원하는 컬렉션을 선택하면 되고 티셔츠 컬렉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표 이미지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저장하기 위해 선택 버튼을 클릭하세요. 이런 방식으로 나머지 컬렉션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컬렉션을 추가했다면 저장 버튼을 클릭해서 저장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컬렉션을 추가해서 제품을 수동 혹은 자동으로 분류하고 컬렉션을 기반으로 메뉴에 추가하고 홈페이지 디자인을 위한 섹션까지 모두 적용했습니다. 이제 가이드 페이지로 돌아가 주세요. 완성한 리스트에 모두 체크한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가 주세요. 이번 단계에서는 이전에 추가했던 제품을 통해 확인했던 제품 페이지를 편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관리자 페이지로 돌아가 주세요. 제품 페이지를 편집하기 위해 온라인 스토어를 클릭하세요. 테마 편집을 위한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세요. 상단에 보면 기본으로 홈페이지가 나와 있고 클릭하면 다른 페이지들도 살펴볼 수 있도록 제공됩니다. 여기서 제품을 클릭하고 현재 모든 제품에 적용된 기본 템플릿인 기본 제품을 클릭하세요. 왼편에 보면 현재 제품 페이지가 어떤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원하면 드래그 앤 드롭으로 순서를 변경할 수도 있고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휴지통 아이콘을 통해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전반적인 편집 옵션을 살펴보기 위해선 제품 정보를 클릭하세요. 편집창에 있는 데스크톱에서 컨텐츠 고정 활성화 기능은 활성화 시 스크롤을 내릴 때 제품 이미지가 고정되어 항상 페이지에서 보여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색상 배합은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에 맞게 자유롭게 구성해서 적용할 수 있고 아래 미디어는 이미지 너비를 설정할 수 있고 저는 보통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상품과 설명 위치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데스크톱 미디어 위치를 통해 변경할 수 있고 이미지 확대 및 축소 옵션은 방문자들이 제품을 어떤 방식으로 확대해서 볼 수 있는지 옵션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라이트박스 열기는 제품 클릭 시 제품이 확대된 별도의 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후 닫고 다시 옵션을 클릭한 뒤 클릭 및 커서 올리기 옵션을 선택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품을 다시 클릭해 보면 돋보기로 보듯이 원하는 부분을 마우스로 확대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확대되지 않기를 원하면 옵션에서 확대 안함 옵션을 선택할 수도 있고 본인이 원하는 옵션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래 내려가면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제품을 클릭해서 편집해 보겠습니다. 우선 여기 나온 제목을 변경하려면 오른쪽에 나온 제목 입력 창을 통해 수정 가능하고 아래 제목 사이즈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만약 표시하고 싶은 관련 제품 수를 늘리고 싶다면 여기서 제품 수를 변경할 수 있고 데스크톱에서 제품이 보여지는 열의 수를 변경하려면 여기서 열 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수정하고 싶은 색상 배합이 있다면 구성표를 변경해서 적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래 제품 카드로 내려가면 제품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 편집이 가능하고 이미지 비율 및 모양을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제품에 보조 이미지가 있다면 마우스를 가져다 놓았을 때 보조 이미지가 보이도록 이 옵션을 활성화할 수 있고 공급업체 또는 평점 표시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품 페이지 편집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예제로 제품 설명 아래 공유 버튼은 지우고 사이즈 정보나 세탁 정보를 제공한다고 가정하고
별도로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편에서 공유 요소를 클릭하고 휴지통 버튼을 통해 삭제하겠습니다. 블록 추가를 클릭하면 제품 정보 아래 추가할 수 있는 다양한 블록 요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필요에 따라서 자유롭게 추가해 볼 수 있고 저는 여기서 축소 가능한 행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는 방문자가 원하면 클릭해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형태로 제목은 사이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이징 가이드로 제목을 입력하겠습니다. 아이콘은 굳이 없어도 될 것 같기에 없음으로 선택해서 제거하겠습니다. 사이즈 정보는 이곳에 입력할 수 있고 예제로 준비한 정보를 입력하겠습니다. 추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실제로 클릭하면 이렇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세탁 방법, 소재 정보, 반품 및 교환 정보 등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기본 템플릿 안에서 추가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이 템플릿을 사용하는 모든 제품에 이 정보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제품 그룹마다 다른 정보가 필요하다면 새 템플릿을 만든 뒤 해당 제품에 적용해야 합니다. 그럼 방법을 살펴보기 위해 후드티 종류에는 다른 사이즈 정보가 들어간다고 가정하고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이 기본 제품 페이지 템플릿에서 변동한 사항을 저장하려면 오른쪽 상단에 저장 버튼을 클릭하세요. 상단에 기본 제품을 클릭하고 제품을 클릭한 뒤 새 템플릿을 생성하기 위해 템플릿 생성을 클릭하세요. 이름은 단순히 후디라고 입력하고 템플릿 생성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기본 제품 템플릿을 그대로 가져온 새 후디 제품 페이지 템플릿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는 후디 제품 페이지에 해당되는 정보로 수정해서 편집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왼편에서 이전에 추가했던 사이징 가이드를 클릭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모두 삭제한 뒤 확인을 위해 단순히 후디 사이징 인포메이션이라고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력했다면 저장 버튼을 클릭하세요. 나가기 버튼을 통해 나가주세요. 새 제품 페이지 템플릿을 후드티 제품에 적용하기 위해 제품을 클릭하세요. 후드티 제품을 클릭해서 방문한 뒤 테마 템플릿을 보면 현재 기본 제품이 설정되었고 클릭해서 후디로 변경해 주세요. 저장하기 위해 상단에 저장 버튼을 클릭하세요. 확인하기 위해 온라인 스토어에 방문하세요. 메뉴에서 후디 메뉴를 클릭한 뒤 해당 제품을 클릭하세요. 사이즈 가이드를 클릭해서 확인해 보면 새로 만든 템플릿이 제대로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템플릿을 기반으로 제품마다 다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디자인 또한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품 페이지를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봤고 가이드 페이지로 돌아가 주세요. 완료한 사항에 모두 체크한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가세요. 이번 단계에서는 컨택트 페이지를 어떻게 편집할 수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컨택트 페이지는 기본 페이지로 주어지는 만큼 쇼핑몰을 운영하며 꼭 필요한 페이지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단계를 통해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리자 페이지로 돌아가 주세요. 컨택트 페이지를 편집하기 위해 온라인 스토어를 클릭하세요. 현재 테마에서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세요. 상단에 홈페이지를 클릭하고 페이지를 클릭한 뒤 생성되어 있는 컨택트 템플릿을 클릭하세요. 우선 상단에 페이지 제목이 나온 부분을 숨기기 위해 왼편에서 페이지 부분에 숨기기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아래 섹션 추가를 클릭하고 서식 있는 텍스트 섹션을 추가하겠습니다. 왼편을 통해 서식 있는 텍스트에서 제목 부분을 클릭하고 제목은 Get in Touch로 변경하겠습니다.
아래 설명을 클릭하고 이전과 같이 원하면 텍스트 생성을 통해 원하는 문구를 생성할 수 있고 저는 미리 준비한 텍스트를 입력하겠습니다. 요소 중 아래 버튼을 클릭하고 버튼은 휴지통 아이콘을 클릭해서 삭제하겠습니다. 이제 서식 있는 텍스트 요소를 드래그 앤 드롭으로 상단으로 옮기겠습니다. 이번에는 연락처를 위한 기본 정보로 주소, 휴대폰, 그리고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기 위한 섹션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서 섹션 추가를 클릭하고 여러 열 섹션을 선택하겠습니다. 여러 열에서 제목은 지우고 버튼 레이블도 지워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색상 배합을 통해 배경은 옅은 회색을 기반한 두 번째 구성표를 선택하겠습니다. 각 컬럼은 어드레스, 폰, 그리고 이메일로 입력하도록 하고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추가하고 싶은 아이콘 이미지가 있다면 이미지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완료 후 여러 열을 서식 있는 텍스트 아래로 드래그 앤 드롭을 통해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컨택트 페이지로 편집했습니다. 입력창을 살펴보면 폰 넘버를 입력하는 창이 나오고 이는 고객으로부터 꼭 필요한 정보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를 제거하는 방법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편집한 사항을 저장하기 위해 상단의 저장 버튼을 클릭하세요. 저장 후 나가기 버튼을 통해 나가주세요. 현재 적용된 테마에서 점점점 아이콘을 클릭한 뒤 코드 편집을 클릭하세요. 파일 필터링에 컨택트를 검색하세요. 파일 중 contact form.liquid 파일을 선택하세요. 여기 코드 내부 창을 한번 클릭한 뒤 맥에서는 커맨드 F,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F를 통해 찾기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아래 파인드 입력창이 나오면 컨택트 폼 폰이라고 입력한 뒤 넥스트 버튼을 클릭하세요. 이는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는 입력 필드의 ID 값입니다. 이렇게 찾고 나면 해당 값이 포함된 코드를 토대로 div 클래스 필드라는 코드로 감싸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엔터키를 통해 다른 코드와 먼저 구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분하고 나면 이제 이 코드를 없앨 수도 있지만 나중에 다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석 처리를 통해 코드를 실행할 때 영향을 주지 않는 코드로 만들겠습니다. 이 코드를 주석 처리하려면 상단에 이와 같이 커멘트를 입력하고 하단에 end 커멘트로 입력하세요. 참고로 폰 필드의 ID 값과 주석 처리 코드는 참고하기란에서 복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커멘트가 적용된 코드만 색상이 보라색으로 변해 있다면 잘 적용된 것입니다. 저장하기 위해 상단에 저장 버튼을 클릭하세요. 나가기 아이콘을 통해 나가주세요. 확인하기 위해 온라인 스토어에 방문해 주세요. 컨택트 메뉴를 클릭하세요. 이렇게 폰 필드가 성공적으로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다시 필요하면 이전에 추가했던 주석 처리 코드를 다시 제거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가이드 페이지로 돌아가 주세요. 완료한 사항에 모두 체크한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가 주세요. 이번엔 새 페이지를 어떻게 추가하고 편집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쇼핑몰을 운영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주어진 페이지 외에도 소개 페이지, 배송 정보 페이지 등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페이지를 새로 생성해야 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선 새 페이지 예제로 소개 페이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다시 관리자 페이지로 돌아가 주세요. 쇼피파이에서 페이지를 생성해서 꾸미는 방식은 우선 페이지 생성하고 해당 페이지를 위한 템플릿을 만들고 디자인한 뒤 생성했던 페이지에 템플릿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먼저 페이지를 생성하기 위해 온라인 스토어를 클릭한 뒤 페이지를 클릭하세요. 오른쪽 상단에 페이지 추가를 클릭하세요. 제목은 About Us로 입력한 뒤 저장 버튼을 클릭해서 저장해 주세요. 이 소개 페이지에 적용할 템플릿을 생성하기 위해 온라인 스토어에 테마를 클릭하고 사용자 지정 버튼을 클릭하세요. 상단에 홈페이지를 클릭한 뒤 페이지를 클릭하고 아래 템플릿 생성을 클릭하세요. 이름으로 About Us로 입력한 뒤 템플릿 생성 버튼을 클릭하세요. 이제 이 편집창에서 이전에 살펴봤던 방식으로 자유롭게 섹션을 추가하며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빠르게 참고할 수 있도록 소개 페이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페이지 부분은 숨기고 섹션 추가를 클릭한 뒤 서식 있는 텍스트를 추가하겠습니다. 제목은 About Sleek Gently로 입력하고 설명도 예제로 입력하고 버튼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을 변경하기 위해 서식 있는 텍스트를 클릭하고 색상 배합에서 5번째 구성표를 클릭해서 적용한 뒤 위아래 간격을 늘리기 위해 상단과 하단 패딩을 76픽셀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섹션 추가를 클릭하고 텍스트 포함 이미지 섹션을 추가하겠습니다. 여기서 제목은 Our Vision으로 입력하고 설명은 예제로 입력한 뒤 버튼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톡 이미지를 통해 관련 이미지를 추가하기 위해 이미지를 클릭하고 무료 이미지 살펴보기를 클릭하세요. 카테고리 중 맨스 패션을 선택하고 아무 이미지나 예제로 선택해서 추가하겠습니다. 다시 텍스트 포함 이미지 섹션을 클릭한 뒤 편집창에서 아래로 내려가서 상단과 하단 패딩은 52픽셀로 각각 지정해서 간격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왼편에서 섹션 추가를 클릭하고 이번에는 여러 섹션을 선택해서 추가하겠습니다. 편집창에서 제목과 버튼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소개할 만한 부분을 자유롭게 추가하면 되고 편집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왼편에서 섹션 추가를 클릭하고 이번에는 동영상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편집 화면에서 제목은 Our Story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은 아무래도 소개를 할 때 텍스트보다 더 효율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채널에서 소개했던 AI 쇼츠 플랫폼을 통해서도 누구나 쉽고 빠르게 쇼츠 같은 영상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관심 있다면 활용해서 소개할 만한 영상을 만들어서 자신의 쇼핑몰을 소개하는 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새 섹션을 추가하기 위해 왼편에 섹션 추가를 클릭하세요. 서식 있는 텍스트를 선택해서 추가하고 이를 추가한 이유는 방문자들이 소개 페이지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쇼핑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제목에는 Discover Your Style Today라고 입력하고 설명에는 준비했던 예제 문구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을 클릭한 뒤 레이블은 Shop Now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버튼 링크를 통해 전체 제품이 나오는 페이지로 설정하기 위해 입력창을 클릭 후 제품을 선택하고 모든 제품을 선택하겠습니다. 색상을 변경하기 위해 섹션을 클릭하고 색상 배합에서
5번째 구성표를 선택해서 적용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소개 페이지를 예제로 만들어 봤습니다. 정해진 형식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기반으로 여기서 배운 편집 방식을 통해 자유롭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장하기 위해 저장 버튼을 클릭하세요. 소개 페이지에 이 템플릿을 적용하기 위해 나가주세요. 온라인 스토어에서 페이지를 클릭하세요. About Us 페이지를 클릭하세요. 테마 템플릿 옵션 창을 클릭하고 추가했던 About Us 템플릿을 선택하세요. 저장하기 위해 저장 버튼을 클릭하세요. 이제 이 페이지를 메뉴에 추가하기 위해 온라인 스토어에서 탐색을 클릭하겠습니다. 메인 메뉴를 클릭하고 메뉴 항목 추가를 클릭하겠습니다. 이름으로 About Us를 입력하고 링크 창을 클릭해서 페이지를 클릭하고 About Us 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하단의 추가 버튼을 통해 메뉴를 추가하세요. About Us를 컨택트 메뉴 위로 드래그 앤 드롭으로 옮기겠습니다. 저장하기 위해 메뉴 저장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사이트에서 확인하기 위해 온라인 스토어 보기를 통해 방문하세요. 여기 메뉴에 추가된 About Us 메뉴를 클릭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소개 페이지를 위한 템플릿을 만들고 적용해서 메뉴까지 성공적으로 추가했습니다. 그럼 가이드 페이지로 돌아가 주세요. 완성한 사항에 모두 체크한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가 주세요. 이번 단계에서는 새 블로그 게시물을 추가하며 어떻게 편집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게시물은 자신의 이야기와 전문성을 통해 쇼핑몰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수 있고 검색엔진 최적화를 통해 검색엔진에 노출시켜서 방문자 수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관리자 페이지로 돌아가 주세요. 블로그 게시물을 추가하기 위해 온라인 스토어를 클릭하고 메뉴로 나오는 블로그 게시물을 클릭하세요. 블로그 게시물 작성 버튼을 클릭하세요. 여기 제목은 블로그 제목을 입력하고 아래 블로그 컨텐츠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우선 미리 준비한 예제를 통해 제목과 내용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블로그 컨텐츠를 작성할 땐 편집 도구가 매우 직관적이고 어렵지 않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 텍스트 생성을 클릭하면 블로그 컨텐츠 생성을 위한 AI 텍스트 생성 도구로 예제로 사용해 본다면 모든 남성이 가져야 할 5가지 스타일 필수품 소개라고 입력한 뒤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블로그 컨텐츠로 알맞게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텍스트를 생성해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텍스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보다 이 컨텐츠를 이전에 활용했던 방법처럼 챗GPT를 활용해 내용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자신만의 의견이나 아이디어 그리고 경험 등을 더해 고유한 컨텐츠로 만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러면 창을 닫고 썸네일 및 대표 이미지는 여기에 추가할 수 있고 예제로 이미지를 드래그 앤 드롭으로 추가하겠습니다. 현재 이 게시물은 뉴스라는 블로그 이름으로 추가되고 새로 생성해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검색 엔진에 보여질 제목과 설명은 이곳에서 편집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완료했다면 표시 유형에서 표시됨을 선택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해서 저장하세요. 완성된 게시물을 확인하기 위해 보기를 클릭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게시물이 성공적으로 추가되었고 블로그 게시물 페이지를 간단하게 편집해 보겠습니다. 관리자 페이지로 들어간 뒤 온라인 스토어를 클릭하고
사용자 지정 버튼을 클릭하세요. 상단에 홈페이지를 클릭하고 블로그 게시물을 클릭한 뒤 기본 블로그 게시물을 클릭하세요. 대표 이미지를 편집하기 위해 클릭한 뒤 이미지 높이는 작게로 변경하겠습니다. 이미지가 너무 크면 방문자가 불편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적절한 크기로 변경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블로그 게시물 템플릿을 편집하거나 섹션을 추가하는 등의 일은 이미 앞서 많이 유사하게 진행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단에 기본 블로그 게시물을 클릭하고 이번엔 블로그를 클릭한 뒤 기본 블로그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 템플릿은 블로그 게시물들이 모이는 블로그 페이지에 대한 템플릿입니다. 이 또한 편집 방법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레이아웃 형태만 수정해 보겠습니다. 블로그 게시물 템플릿을 클릭하고 편집창에서 레이아웃 옵션 중 그리드를 클릭해서 그리드 형태로 변경하겠습니다. 썸네일 이미지를 보여주지 않는 옵션도 있고 이미지 높이 설정, 날짜 및 작성자를 표시할 수도 있으니 나머지 편집 옵션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이 완료되면 저장 버튼을 클릭해서 저장하세요. 마지막으로 이 블로그 페이지를 메뉴에 추가해 보겠습니다. 나가기 아이콘을 통해 관리자 페이지로 나가주세요. 온라인 스토어에서 탐색을 클릭하세요. 메인 메뉴를 클릭하세요. 메뉴 항목 추가를 클릭하고 오른쪽에서 이름은 블로그로 작성하세요. 링크를 클릭하고 블로그를 클릭한 뒤 뉴스를 클릭하세요. 추가하기 위해 하단에 추가 버튼을 클릭하세요. 드래그 앤 드롭으로 컨택트 이전으로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저장을 클릭해서 저장하세요. 온라인 스토어 보기를 통해 사이트로 방문하겠습니다. 상단에 추가된 블로그 메뉴를 클릭하세요. 블로그 페이지와 추가했던 블로그 게시물을 확인할 수 있고 게시물을 클릭하면 입력했던 컨텐츠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블로그 편집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 가이드 페이지로 들어가 주세요. 완료된 사항에 모두 체크한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가 주세요. 이번 단계에서는 사이트 운영에 필수인 도메인 주소를 등록하고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도메인 주소를 등록할 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쇼피파이 플랫폼 내에서 도메인 주소를 구매하고 바로 연동하는 방법과 타사 도메인 업체에서 구매해서 연동하는 방법입니다. 쇼피파이 플랫폼 내에서 구매하면 연동 시 편리한 부분이 있지만 가격 면에서 다소 비싸기 때문에 잘 비교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slickgently.com 도메인 주소를 구매한다고 가정하고 쇼피파이 내에서 검색 시 1년에 $15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도메인 호스팅 업체 중 하나인 네임칩에서 검색 시 첫 1년은 할인을 받아 $10에 가까운 금액으로 시작 가능하고 할인을 하지 않더라도 14불로 더 저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더 저렴한 업체가 있다면 자유롭게 선택하시고 이 영상에서는 쇼피파이와 연동하기 쉽도록 제공하는 네임칩으로 도메인 주소를 등록 후 쉽고 빠르게 연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등록을 시작하기 위해 도메인 주소 등록 버튼을 통해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도메인 주소를 입력 후 서치 버튼을 클릭하세요.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하단에 체크아웃 버튼을 클릭하세요. 여기서 등록 기간을 정하면 되고 기간을 늘리면서 할인을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메인 프라이버시라고 해서 도메인 정보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보호해주는 프라이버시 기능은 항상 무료로 포함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 만약 여기 추가된 불필요한 서비스가 있다면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완료되면
Confirm Order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새로 계정을 생성하는 분들은 여기서 새 계정 정보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예제로 작성을 해보면 유저네임에는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계정 이름을 정해서 입력하고 아래 비밀번호를 입력할 땐 최소 8자 이상을 기반으로 소문자, 대문자, 특수문자, 그리고 숫자가 각각 최소 한 번씩 들어간 비밀번호로 구성해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이름과 성을 영문으로 작성한 뒤 마지막으로 이메일 주소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모두 작성했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해서 진행하세요. 추가로 입력해야 되는 정보들이 나오고 우선 컴퍼니 네임에는 저는 단순히 가이드빈으로 입력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선 본인의 영문 주소와 우편 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영문 주소를 입력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단순히 네이버에 방문해서 이와 같이 영문 주소를 검색한 후 자신의 영문 주소를 검색하면 여기서 영문 주소 및 우편 번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제로 이 주소를 복사해서 가져간 뒤 어떻게 입력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입력했다면 아래로 내려가서 모바일 번호를 입력하세요. 다음으로 진행하기 위해 Continue 버튼을 클릭하세요. 여기서 다시 한번 입력했던 정보들을 확인하고 문제 없다면 Continue 버튼을 클릭해서 진행하세요. 결제를 진행해야 하는 창이 나왔고 여기에 온라인으로 결제 가능한 카드 정보를 입력하고 나머지 정보들도 모두 확인한 뒤 진행하기 위해 Continue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메인 주소 내역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진행하기 원하면 버튼을 클릭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도메인 주소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팝업 창이 나오면 창을 닫아주세요. 참고로 도메인 주소 등록 시 입력했던 이메일로 이메일 확인 메일을 받게 됩니다. 이메일을 받기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수도 있지만 꼭 확인해서 이메일 확인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확인을 하고 나면 네임칩 로고를 클릭해서 네임칩 메인 사이트로 방문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도메인 주소 등록 후 이메일 확인까지 마쳤다면 도메인 주소 연동을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쇼피파이 관리자 페이지로 돌아가 주세요. 왼쪽 아래 설정을 클릭하고 메뉴 중 도메인을 클릭하세요. 기존 도메인 연결을 클릭하고 등록했던 도메인 주소를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하세요. 이제 네임칩 사이트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네임칩 사이트에서 오른쪽 상단에 어카운트를 클릭하고 도메인 리스트를 클릭하세요. 등록했던 도메인 주소에 매니지 버튼을 클릭하세요. 탭 중에서 어드밴스 DNS 탭을 클릭하고 DNS 템플릿 옵션을 클릭하고 쇼피파이를 선택하세요. 확인을 위해 체크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팝업 창이 나오면 이는 DNS 세팅이 변경된다는 것으로 기존에 연결했던 사이트도 없기 때문에 단순히 Continue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참고로 DNS 변경이 적용되기까지 최대 24시간에서 48시간까지 걸릴 수 있기에
다음 단계가 이 영상대로 바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기다렸다가 나중에 다시 시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쇼피파이 관리자 페이지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연결 확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연결이 되면 이렇게 나오고 SSL 보류 중은 HTTPS 접속을 위한 SSL 인증서가 설치되기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알림이 생길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므로 도메인 주소가 완전히 연결되려면 최대 24시간에서 48시간은 고려해서 다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하기 위해 도메인 주소를 입력해서 사이트에 방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사이트로 정상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현재 사이트가 준비 중으로 표시되도록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도메인 주소를 등록해서 어떻게 쇼피파이 쇼핑몰 사이트에 연동할 수 있는지 과정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럼 가이드 페이지로 돌아가 주세요. 완료한 부분에 모두 체크한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계에서는 쇼피파이에서 스토어를 운영하기 위해 설정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쇼피파이 관리자 페이지로 방문하겠습니다. 왼쪽 아래 설정을 클릭하세요.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스토어 세부 정보입니다. 여기서는 일반적인 스토어 이름과 연락처 정보, 스토어를 관리할 때 사용하는 통화와 시간대 및 단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메뉴 중 지급을 클릭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방문자들이 쇼핑몰에서 결제를 진행할 수 있도록 결제 관련 옵션을 설정할 수 있고 대표적으로 페이팔 결제 방법을 세팅하려면 여기서 스토어에 등록한 이메일 주소와 동일한 이메일로 페이팔에 로그인해서 설정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외 결제 방법을 추가하기 위해 결제 방법 추가를 클릭 후 찾기 옵션 중 공급 업체로 검색을 선택하고 직접 검색해보면 다양한 업체를 확인할 수 있고 원하는 업체를 선택 후 해당 업체에 문의해서 진행해보면 되겠습니다. 결제는 고객이 결제할 때 관련된 정보로 고객에게 결제 시 알림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사용할 것인지 설정하고 고객 정보 같은 경우 주문 시 고객에게 어떤 정보를 요청할 것인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배송 및 배달 설정은 쉽게 생각하면 어떤 나라와 지역에 배송할 것인지 결정하고 요금은 얼마로 결정할 것인지 설정하는 등 단순히 배송과 관련된 옵션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배송 요금은 일반 배송 요금을 통해 설정이 가능하고 지역별, 중량별, 가격별, 그리고 깨지기 쉬운 제품 등 어떤 특정 조건에 따라 배송비를 설정하고 싶은 경우 여기 사용자 지정 배송비를 통해 배송 프로필을 생성해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로컬 고객에게 제품을 직접 배송한다면 지역 배송을 통해 설정할 수 있고 고객이 직접 픽업할 수 있도록 제공하려면 여기 지역 픽업 옵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을 클릭해서 살펴보면 스토어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입력하는 곳을 제공합니다. 고객이 구매한 제품을 반품 및 환불받을 수 있는 조건, 절차, 기한 등을 명시하는 역할을 하는 반품 및 환불 정책부터 고객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 사용, 보호하는지 설명하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 스토어와 고객 간의 서비스 이용 조건, 권리, 의무 등을 규정하는 서비스 약관, 상품의 배송 방법, 비용, 시간 및 배송 지역 등을 명시할 수 있는 배송 정책까지 그리고 필요에 따라 연락처 정보까지 입력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습니다. 쇼피파이에서 편의를 위해 여기 템플릿을 클릭해서 생성할 수 있도록 제공하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템플릿을 사용한다면 게시하기 전에 법률 자문을 받고 이 정보를 자세하게 확인해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수정, 삭제 또는 추가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꼭 올바르게 작성해서 활용하시고 모두 작성했다면 어떻게 사이트 하단에 추가할 수 있는지도
예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추가할 수 있는지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기에 단순히 필요한 정책들을 모두 템플릿 생성해서 추가한 뒤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창을 닫아주시고 온라인 스토어를 클릭하세요. 탐색을 클릭하고 부터 메뉴를 클릭하세요. 우선 추가되어 있는 서치 메뉴 삭제를 위해 삭제를 클릭한 뒤 제거를 클릭하겠습니다. 메뉴 항목 추가를 클릭하고 우선 프라이버시 팔리시라고 이름을 입력하고 링크 검색을 클릭한 뒤 정책을 클릭하고 추가되어 있는 프라이버시 팔리시를 선택해서 추가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는 이전의 정책 설정에서 내용을 입력 후 저장하면 자동으로 생성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리펀드 팔리시와 텀스 업 서비스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추가했다면 저장하기 위해 메뉴 저장 버튼을 클릭하세요. 이제 홈페이지 하단에 추가하기 위해 왼쪽 메뉴에서 온라인 스토어를 클릭하세요. 사용자 지정 버튼을 클릭하세요. 왼편의 메뉴 중 아래로 내려가서 바닥글 아래 블록 추가를 클릭하세요. 메뉴 블록을 클릭하세요. 추가된 메뉴 블록을 클릭하면 왼편에서 현재 푸터 메뉴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입력했던 정책 메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목은 Our Policy라고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책 정보를 어디서 입력하고 어떻게 사이트에 보여줄 수 있는지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럼 가이드 페이지로 돌아가 주세요. 여기까지 완료한 사항에 모두 체크한 뒤 다음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세요. 마지막 단계에서는 스토어에 방문할 수 없도록 설정되었던 비밀번호를 해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자신의 사이트를 다른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준비가 완료된 경우 비밀번호를 해제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관리자 페이지로 방문해 주세요. 온라인 스토어를 클릭하세요. 메뉴 중 기본 설정을 클릭하세요. 아래로 내려가면 비밀번호 보호란이 나오고 여기서 스토어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보호 상태라면 방문자에게 보여줄 메시지도 입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비밀번호 보호를 해제할 예정이기에 단순히 여기 방문자 액세스 제한을 비활성화하기 위해 체크를 없애주면 되겠습니다. 저장 버튼을 통해 저장하세요. 그럼 연동한 도메인 주소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누구든지 자신의 쇼핑몰에 방문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완료되었다면 가이드 페이지로 돌아가 주세요. 완료한 사항에 모두 체크하고 나면 쇼피파이 초보자 가이드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여기까지 모두 학습하며 따라왔다면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쇼피파이를 100% 모두 다룰 순 없었지만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선 모두 다뤘기 때문에 이 영상을 제대로 봤다면 전체적인 흐름은 이해했을 것입니다. 쇼피파이를 시작할 예정이었다면 이 영상이 쇼피파이 입문에 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영상들을 기대한다면 이 영상의 좋아요, 채널 구독, 그리고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